크렘린궁이 드론 공격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죠? 네, 러시아 수도에 있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관저가 있는 크렘린궁이 지난 2일 한밤중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크렘린궁은 성명에서 우크라이나가 무인기로 크렘린궁 대통령 관저에 공격을 시도했고 무인기 2대가 이제 크렘린궁을 겨냥을 했지만 군이 이걸 무력화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푸틴 대통령이 다치거나 건물 손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공격용 드론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심장부라고도 할 수 있는 이 크렘린궁까지 들어온 사례는 사실 지난해 2월에 이 개전 이후에는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러시아 수도까지 이 우크라이나 사정권 안에 이제 들어온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었지만 우크라이나는 해당 공격의 주체가 자국이 아니라고 지금까지도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번 일의 배후에 자국이 있지 않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는 연일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이번 공격의 주체라고 분노하면서 극초음속 미사일, 굉장히 비싼 미사일이기도 하죠. 킨잘까지 쏟아내면서 보복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 공격이 러시아의 위장 작전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내놓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가 자국민에게 전쟁의 위기에 대해서 더 부각시키고 더 광범위하게 이렇게 좀 동원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을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뭐 사실관계는 나중에 밝혀지겠죠. 네. 움직이는 세계였습니다.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인사이트 K연구소 배종찬 소장,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한 주 정치권 이슈들 가운데 뭐가 눈에 띕니까? 장성철 소장. 태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녹취록 파동이 있었고요. 예. 송영길 전 대표의 검찰 출두 쇼. 예. 그리고 이제 박홍원 민주당 원내대표랑 뭐 대통령께서 회동하냐 마냐 뭐 그렇죠. 이거 가지고 계속 논란이 있었고요. 네. 저는 그래도 가장 앞으로도 영향이 클 거라고 보여지는 게 간호사법과 관련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그렇죠. 이것이 앞으로 큰 파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보는 거죠. 하시겠다고 했죠. 당에서도 그렇게 건의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예. 배종찬 소장은 또 눈에 띄는 게 있나요? 그래서 뭐 빠뜨리면 안 될 게 지금 그래서 오히려 논란상으로는 가장 크게 관심이 가려면은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또 터졌고. 예, 이게 지금 일단 어제 오늘은 보니까 빅데이터 언급량도 굉장히 많고 예. 많아졌고 또 방송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 그런 사안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결국 국민의힘 쪽으로 본다면은 내일입니다. 내일이 이제 윤리위 결정을 앞두고 예. 태용호 의원과 관련된 그렇죠. 또 이 녹취록 논란 이 부분이 뭐 거의 양대 산맥인 것 같습니다. 네. 간호사법을 왜 그렇게 중요시하시죠? 앞으로 전국에 미칠 파장이 크다고 보시는 이유는? 아니 국민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또 대통령실에서는 아니 나는 공식적으로 이거 공약으로 약속하지 않았어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당에서는 간호사법 제정하겠다라는 그 쇼츠로 광고를 많이 했었고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거기서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지난 대선 때. 네, 대통령의 그 후보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를 공식적으로 공약 안 했다라고 하는 게 자칫 잘못하면은 거짓말 논란, 신뢰의 문제까지도 확대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믿음, 약속, 신뢰 이런 문제까지 의문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을 간단하게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간호사법과 관련돼서는 뭐 대선 때 어떤 약속을 했느냐는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거의 뭐 안 지킨 예가 너무 많아서 그걸 뭐 가지고서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도 얼만큼 적극적으로 이 논의에 임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걸려 있는 것이 간호사뿐만 아니라 뭐 조무사도 걸려 있고 수적으로는 간호사가 월등히 많습니다만 또 의사도 있고 저는 중요한 건 적극적으로 논의해야죠. 만나고 논의하고 그게 우리가 우선적으로
정치권이나 정부의 원하는 기본이라고 봐야 되겠죠. 국민의힘도 일단 입장을 밝히기를 뭔가 좀 절충한 네. 거부권을 행사하되 그렇죠. 예, 간호사들과 다른 의료 직역 단체들이 함께 동의할 수 있고 민주당도 함께 동의할 수 있는 절충안을 좀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민주당도 비판하고 싶어요. 이렇게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법안과 관련해서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여당을 무시하고 이렇게 통과시킨 것은 큰 문제가 있다. 정쟁의 수단으로 이 한 직역을 옹호하는 배려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야당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일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배종찬 소장님께서 공약 중에서 안 지킨 게 많다라고 얘기하세요. 맞아요. 공약 예. 다 지키지 못해요. 하지만은 하겠다고 했는데 상대 진영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약속 안 했어 이거 안 할래라고 거부하는 거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인 것 같고 또 거부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럼 설명을 자세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렇게 약속했지만 예, 우리가 약속했던 예. 부분하고 이런 게 좀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절충안을 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반대하는 거고 저희가 야당과 간호사협회와 다른 의료단체들과 좀 여러 가지 논의도 해보고 상의도 해봐서 보다 더 나은 법안을 마련을 만들겠어요. 할게요. 그렇죠. 이게 맞는데 우린 약속 안 했다니까. 왜 우리한테 약속했다고 그래. 왜 아니, 우리 약속 그러니까. 지키라고 그래. 이게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데 국민의힘이 방금 장선주 소장이 언급한 것처럼 절충안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네, 네. 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제 좀 변화가 좀 있는 거 아닌가요 싶어서. 근데 일단은 제정을 해가지고 통과시켰잖아요. 예. 저 국회에서. 그러면은 대통령이 수용을 하느냐, 거부권 행사하느냐, 이 두 가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부분은 일단은 거부권을 행사해 행사를 놓고 하고 재논의가 그다음에 가능하죠. 재논의해보자 이건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이미지가 이미지가. 약속도 안 지키냐. 예, 그렇게 예. 야당이 공격을 하면 상당히 곤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근데 야당과의 소통은 저는 뭐 법에 대한 이 법안 통과 이후의 거부권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뭔가 빨리 좀 명쾌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야당 대표와의 만남도 그렇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유는 밝혔습니다. 범죄가 이제 연루된 것으로 의혹이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뭐 그걸 이유로 내놨으면 다른 그럼 소통 방안은 뭐냐. 우리 지난주 이 시간에 신임 박홍근 원내대표끼리는 아마 만나자고 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사안이 해결될 논의일까? 그러면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은 우리가 할 바는 다 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다른 대안이 있는지. 그럼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는 뭐 앞으로 영구적으로 만날 수 없다면 그러면 뭐 다른 원내대표나 그 이상의 소통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논의가 더 본격화돼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당 원내대표와 대통령 사이의 회동은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일단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대표를 만나는 게 우선이다. 당대표 이재명 대표가 나 빼고 원내대표끼리 만나는 거 나는 개념치 않는다라고 했는데도 또 아니다. 당대표 먼저 만나야 된다라고까지 온 상황인데 변화가 생길까요? 안 생길 것 같아요. 안 생겨요? 네, 왜냐하면 저도 안 생길 것 박홍근 같습니다. 원내대표가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먼저 만나볼게요. 그러면은 당 내에서 지지층으로부터 너 수박이야. 뭐 당대표를 막 건너뛰고 네가 만나 무슨 약속했어. 무슨 밀담 나눴어. 이러한 정치적인 후폭풍을 감당하기가 예.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그러면 결국 여야 간 대통령과 함께하는 대화의 자리는 영원히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단 내년 총선 때까지는 그래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없는 거는 이제 뭐 당대표가 바뀐다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야당 대표를 만날 수 있다. 이런 뭐 포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정치권에서 기대하거나 예. 중도에서 기대하거나 대통령과 여야 간 대표의 만남은 힘들다고 봐야겠죠. 예. 근데 저는 대통령실에서 정무수석을 통해서 박강원 원내대표를 만나자고 제의를 했잖아요. 그거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함수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만나자고 한 거 대통령께서 그래도 처음부터 얘기한 협치 이거 우리가 한번 먼저 제안을 하는 거다라는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한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민주당이 거절하더라도 봐 우리는 협치하려고 그러는데 쟤네들이 거절하잖아. 그렇게 이제 뒤집어 씌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남는 장사다. 그래서 우리가 또 민주당 제안을 내부를 갈라치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저는 그냥 그래도 원내대표가 만나는 게 좋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면 두 분이 핑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위험스러운 상황을 잘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 명분이 있는 거냐. 그러니까 보수층에서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또는 대통령실에서 만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보수층은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예. 결국 그 대통령은 전체를 다 하나로 만들어야 되고 전체로 하나로 만드는 것에서 레버리지가 되는 건 중도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중도층에서는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중도층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범죄자라도 만나라. 그렇죠. 피해자라도 만나라. 그것을 국민을 위한 거라면. 그러니까 대통령은 꺼릴 수도 있겠죠. 아니 난 싫어. 그런데 국민을 위해서라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구 만나달라고 할 때 아니 날 좀 봐서 만나줘. 예, 예. 그런 심정이 국민에게는 있겠죠. 또 뭐 법률상으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예. 재판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범죄자로 단정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야당 대표 만나라라는 목소리가 더 우세할 거다. 그런 주장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배정선 뭐 수장은? 그 이제 국민들의 또 수준이 그렇다고 해서 뭐 재판에 영향을 받거나 사법부가 영향을 받거나 국민들이 뭐 동요대결 하겠습니까? 만나서 민생을 이야기하면 더불어민주당도 책임을 하는 것이고 역할을 하는 것이고 대통령도 대통령으로서의 더 통큰 정치를 하는 것이고요. 예. 뭐 지금 1년 넘게 우리가 만나라 하는데 안 만나는 걸 어떡합니까? 참. 만나지 말라고 하면은 만나실까요? 이제 거꾸로 해서. 그 김남국 의원 그 가상화폐 그 뭐 빅데이터 언급량도 많다고 그랬는데 대체로 반응이 어때요? 배정선 소장? 뭐 지금 일단은 좀 덜 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완전히 확인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논란은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가 논란이 되면은 부정적인데 이게 이제 그런 이유가 가상화폐라고 하는 영역 자체가 이제 젊은 세대들이고 상당히 기성세대 이후에 이 개창사들이가 무너진 것에 유일한 버팀목이나 동아줄처럼 인식되던 것이 가상화폐 코인이거든요. 예. 근데 코인이 사실은 그동안에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은 코인이 아니라 꼬인이 됐어요. 그렇다면은 상당히 이걸로 인해서 자기의 적은 자산이지만 탕진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게 이제 따져보면은 법적으로 본다면은 뭐 국회의원 재산 신고에는 굳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 예. 근데 이제 궁금한 점은 이런 점일 거예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 해당되는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출처가 그러면은 김남국 의원이 이것을 재산을 가상화폐에 투자하는데 그 종잣돈을 어디서 마련했을까? 뭐 자기 주식 투자하던 돈을 가지고 했다고. 네, 근데 이제 이야기를 그 하는 주식 셈이죠. 투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거래가 됐고 어떤 식으로 이제 차익 실현을 해서 됐는지 또 하나는 이제 이 인출을 했다면 인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 인출 이후에는 이것이 현금화된 자산이라면 재산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부만 현금화했고 나머지는 가상자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현재까지 해명이죠. 근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은 이게 거의 뭐 가치가 없는 정도 수준이 돼버렸거든요. 실제로 이제 근데 가상자산의 종류가 달라졌다면 그게 어떤 건지는 아직 가상자산의 종류가 달라졌다면 그러면 이제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또 다른 가상자산에 그러니까요. 투자를 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궁금한 것이고 이제 사실은 법적인 것은 이제 오늘 보도 자료에 따르면은 서울 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이겠죠. 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이 정치적인 여론.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그러면 그래도 젊은 세대 의원으로서 상당히 좀 혁신적이고 뭐 진보 성향의 마치 이제 청년 기수처럼 역할을 해왔던 부분 그리고 이재명 대표 상당히 가까이서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해왔고 현 정부와도 의견 차이에서 뭐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자기 몫을 담당했던 의원인데 좀 이렇게 뭔가 돈 문제가 생기니까 상당히 정치적으로 이걸 MZ 세대들이 어떻게 볼까 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이겠죠. 장 소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 김남국 의원은 양심 없는 위선적인 정치인 아니냐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최대 뭐 80만 개 위믹스 코인을 갖고 있어서 최대 60억 정도 수익을 봤다. 그건 본인은 밝히지 않았지만 수익이라기보단 60억 가량에 해당했다. 뭐 이런 표현이죠. 그렇죠. 네. 그 정도면 엄청 부자잖아요. 근데 본인 후원금 모금할 때 상당히 뭐 불쌍한 표정과 거짓 코스프레까지 할 정도로
상당히 후원금 모금에 열중했었다. 왜 그랬을까? 위선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다. 어쨌든 가상자산 뭐 과세 유예에 본인이 찬성을 했다 이런 건데 본인은 또 해명을 했어요. 법을 제정하고 폐지하고 개정하는 것은 이해 충돌과는 상관이 없다. 그건 예외다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본인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양심이 있다면 이 법안에 대해서는 좀 본인이 기권을 하든지 아니면 뭐 찬성을 하든지 했어야 하는데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이 법안의 도입과 제정에 있어서 상당히 좀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위선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 3법 시행 때문에 전세 자금 막 올렸었잖아요. 그때 청와대에 김상주 정책실장하고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법 시행되기 전에 뭐 전세금 확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비난을 받았었죠. 네. 그러니까 예. 그런 거랑 좀 똑같은 거 아니냐는 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방금 전에 뭐 배윤찬 소장님 얘기 잘 해주셨지만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FIU에서 이거 자금 세탁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네. 그렇습니다. 불법 자금 이거 아니야라는 걸로 통보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혐의가 있는 거예요. 아직 확정적은 아니지만 코인 자체를 외부에서 받아가지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한 거 아니냐. 아니면은 구매 자금을 위한 출처가 좀 불분명하다. 구매 자금 어디서 났냐.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좀 필요한데 어쨌든 자꾸 뭐 이준석도 했잖아. 내가 한 게 뭐가 문제야 라든지 한동훈 검찰의 문제야 이런 식으로 본인의 어려움을 회피하려는 것은 비겁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 김남국 의원이 잘 소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시간이 뭐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금 출처 부분 그것이 이제 주식을 매도해서 차익 실현을 한 거라면 그 전에 이제 그 주식을 또 매수하는 데 종잣돈이 된 것은 자신이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그간에 이제 수임료를 받았던 부분인 건지 그 부분하고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당장에는 이제 정치적 이미지 부분이 장성철 소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계속 그 부분이 이제 보도가 되거나 인터넷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게 특히 이제 이 내용입니다. 조수진 의원이 이제 재산 신고를 누락했을 때 채권 때문인지 상당히 그 부분도 비판을 호되게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특히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비판을 해놨던 것이 김남국 의원이었어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물론 자신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이 사안과는. 근데 이제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한 거지만 그때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입법 취지를 보면 그 입법 취지에서는 그런 재산이 뭐 채권이나 이런 이유 때문에 절대 누락돼서는 안 된다. 그런 것조차를 모른다니 어떻게 말이 되느냐라고 했었는데 정작 이제 김남국 의원도 신고 대상은 아닐지라도 거래 실명제가 이제 3월 25일 2022년입니다. 지난해 되는데 이제 3월 9일경 정도에 지금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좀 그 날짜를 알았기 때문에 처분한 거 아니냐. 여러 가지로 좀 의혹을 받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적극적 소명이 있어야 한다. 그 그렇죠. 말씀인 거죠. 김남국 의원의 지금까지 의정활동의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은 가상자산의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이라도 공직자들 재산 신고에 포함해야 된다. 재산 등록해야 된다. 그쪽으로 갔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더 큰 역할을 했어야 한다라고 좀 말씀드려요. 그리고 뭐 이 얘기가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좀 불법 자금이나 뭐 그런 은닉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으니 특히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도 꼭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던데 차제에 이제 그런 입법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가지고 최근에 이제 이 차액 결제 결례라고 해서 이 CFD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설명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거금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좀 해보신 분들은 전거금만 가지고도 계속해서 거래를 하고 차액 이 실현을 통해서 재산을 고수익으로 무려 이제 최고치는 250 한 120에서 250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수익률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퍼센트 120에서 250. 그러니까 이게 고위험 투자인데도 불구하고 뭐 연예인까지도 거론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지금 좋은 환경이 아닌데 이 건이 터지면서 덩달아 김남국 의원으로 상당히 이미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아무튼 입법 개정도 차제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1시 35분 향해 가는데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나들이 정체보다는 나들이에서 돌아오는 길 교통량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신탄진 휴게소에서 남이 분기점까지 정체고요. 이후 청주 일대 교통량이 더 늘었는데요. 청주 나들목에서 청주 휴게소 쪽 17km 구간 막힙니다. 북천안부터는 안성까지 정체 이어지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으로 남이 분기점에서 서청주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서청주 나들목 조금 못 간 지점 2차로에 장애물이 떨어져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후 진천 일대 막힙니다. 일죽에서 모가까지도 정체가 되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으로 논산 분기점에서 연문아들목까지 밀리고 있고요. 이후 정우터널에서 남천안까지는 28km 구간 정체됩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으로 금왕휴게소에서 안진터널까지 정체고요. 남한성에서 속도 안 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직진 본능 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인사이트 K 연구소 배종찬 소장,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제 여야의 골칫거리 이야기를 해야죠. 국민의힘은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 특히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록 파문이 아주 대단합니다. 어떤 의미를 가른다고 보십니까? 장 소장은? 이게 거짓말 논란도 있을 수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실이 차기 국민의힘 공천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다라는 이미지까지 주는 상당히 여권으로서는 뼈아픈 녹취록이었어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그게 실체 아닌가요? 아직은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느낌과 상상인 것 같고요. 아직은. 근데 뭐 김기현 당대표나 이철규 사무총장이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또 우리가 아니라고 하기에도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좀 불쾌하고 되게 화나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월요일 날 윤리위를 통해서 즉각적인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야 이제 다른 반전 변수들이 있습니다. 뭐 기시다 총리의 방한도 있고 또 그 외에 뭐 5월달에 이번 달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G7에서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이제 일련의 사안들도 다른 뭐 또 개혁을 통해서 대통령 지지율의 반전을 시도해 볼 수 있는데 국민의힘은 딱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김기현 대표가 당의 경쟁력을 지금 견인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당은 지금 보면 기착점이 공천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부터 모든 이야기는 공천이었지 않나. 그러니까 뭐 윤핵관이라는 그런 세력 세분화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세력을 세분화하고 또 단위 조직별로 결집을 강한 이유는 결국 자기 세력화에서 공천의 영향력을 끼치겠다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우리 이준석 전 대표를 몰아내는 과정, 그다음 김기현 대표를 세우는 과정 분석하면서 네. 두 분이 이구동성으로 얼마나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공천 물갈이 하려고 이러는 거다.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그래서 이제 그 공천권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녹취록에 이제 이진복 정무수석의 목소리가 담겨 있지 않으니까 이진복 정무수석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 그걸 태영호 의원 쪽에서 좀 가장 해석을 해서 보좌진과의 대화 속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설명이거든요. 태영호 최고위원의 해명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네. 그 해명이 잘 안 먹히죠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윤리위가 중요한 것이 결국 윤리위는 상호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게는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과도 비교될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뭐 자진 탈당이든 출당의 성격이든 그래도 돈봉투 문제가 생기니까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은 탈당을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태영호 의원에게 내려질 게 최고위원 박탈일까, 최고위원직 박탈일까, 아니면은 당원권 정지, 당원권 1년 정지일까. 예. 그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천권까지 영향을 줄 수 그렇죠. 있는 중징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김정은 최고위원도 굉장히 어떤 징계를 받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건 이제 정광훈 목사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이 국민의힘의
향후 지지율이나 당내 내분이 예.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한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내일 바로 결론을 내릴까요? 안 낼 수도 있어요. 연기하는 경우도 있죠. 아니 일단 내일은 당사자들을 불러서 소명을 듣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소명 듣고 바로 바로 그날 새벽에 그냥 이렇게 처리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다른 변수가 있을 것 뭐요? 같아요. 만약 기시다가 와서 좀 많은 선물도 주고 좀 대통령이 흡족해하시는 그런 성과를 만들어내면 내일은 그거 이제 홍보해야 되는데 연기할 것 같아요. 갑자기 윤리위에서 이게 나오게 되면은 뭐 며칠 상관일 수도 있죠. 네. 근데 아무튼 장 소장은 중징계할 거로 본다. 최소한 10개월 이상의 당원권 정지를 통해서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공천 신청을 못하게 되는 하는 그 정도는 할 거다. 예, 최소한 그럴 것 같아요. 배종찬 소장도 저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해야 왜냐하면 될 그게 것이다. 아니면은 윤리위 자체가 굉장히 또 지도부가 김기현 대표가 거센 후폭풍에 부닥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내일은 일단 그 기시다 총리 방안 때문에 이슈 때문에 저는 최종 결정을 한 일주일 정도 미루겠다라는 일주일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한다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태영호 의원에 대한 중징계는 당내의 기류를 보더라도 피하기 참 쉽지 않고 여론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게 대통령실이 자칫 잘못하면 당무 개입을 떠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꼬리를 잘라내야 되고. 예. 근데 저는 이제 태영호 의원 쪽에 더 비중을 두는 이유가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조금 약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 녹취록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김재원 최고위원 쪽이 더 좀 주목받았다면 녹취록의 이 파괴력이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 내용만 봐도 정무수석이 최고위원한테 대통령의 대일 외교에 대해서 계속 좀 적극적인 발언들을 당신이 네. 하면 그걸 뭐 공천. 대통령한테 보고하면 그러면 공천 아무 문제 없다. 이 내용의 파괴력이 커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선출직 최고위원한테 대통령이 임명한 비서가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했다라는 것도 문제고 또한 우리말 잘 들으면 공천 걱정하지 마. 이거는 과연 참 국민의힘의 정당 민주성을 보장해 주는 거냐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계속 거부하고 있는 공천 관여 개입 결정 이거를 명확히 확인해 주는 거냐 이런 판단을 해보면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큰 문제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에서 더 강한 이 징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자분들이 뭐 최고위원들하고 지도부랑 통화를 해보면 상당히 좀 격앙돼 있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태영호 최고위원을 최고위원직에서 좀 배제시켜야 된다. 그런 정도까지 강경한 목소리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런데 태영호 측은 지금 완강히 버티고 있잖아요. 그 완강하죠.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태영호 최고위원으로서는 본인도 나름 뭐 지금 지도부의 역할을 했다. 그건 윤석열 대통령 쪽에 상당히 역할을 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 그리고 왜냐하면 태영호 의원은 이게 지역구가 강남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으면 사실상 이게 공천권하고 직결된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이죠. 성격상.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병합은 윤리위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정치자금 수수법 의혹입니다. 어디까지나 의혹입니다. 태영호 의원도 밝혔고 의혹인데 이것도 간단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기초의원과 강혁 의원으로부터 후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 정치자금 수수법 위반과 관련한 의혹입니다.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네. 네. 그렇던 여러 의미로 내일 있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일단 주목된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골칫거리는 돈봉투 사건인데요. 윤관석 이상만 의원의 탈당하면서 하는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죠. 앞으로 조사나 또 여러 사법적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해서 이 문제를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선당우사의 마음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정치 공세도 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적 투쟁으로서 진실을 밝혀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송영길 전 대표가 이 귀국하기 전에 탈당한 이상 지금 이 두 의원의 탈당은 이미 예정된 수순 아니었을까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건 마저 안 했다 그러면은 근데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수사가 된 것도 아니고 뭐 도의상 탈당이거든요. 성격상 이제
뭐 출당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더 빨리 전격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그러게요. 거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이건 시작이지 끝이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예. 이게 그냥 뭐 정계 은퇴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말 그대로 이것도 또 꼬리 자르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중에 이 공천권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또 시도다 이런 또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거든요. 지적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치 외에는 다른 건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 이재명 대표의 태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여론 싸움이니까. 예, 예. 그렇다면은 결국 지금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MZ세대는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흡수를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 그래서 무당층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보면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자체 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직전 조사보다도 5%포인트 하락했죠. 예, 예. 민주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이. 예. 5%포인트가 하락하는데 더 지금 위태로운 것은 수도권입니다. 서울 지지율도 하락을 했지만 경기 인천이 심상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네. 송영길 의원은 인천이죠. 인천시장 출신에다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를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윤관석 의원은 지역구가 인천에 있어요. 그리고 한때 인천시장 후보로도 거론되는 중진입니다. 상당히 또 의정활동을 잘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게 뭐야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문제는 핵심은 이게 아닙니다. 40대가 흔들려요. 이거는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데 이미 사무직은 빠졌습니다. 이미 사무직은 빠졌어요. 이미. 그런데 네. 40대가 흔들리면 큰일입니다. 민주당의 지지 기반 중에 지지 기반이거든요. 핵심 지지 기반이 근데 흔들리고 있다. 40대라는 연령대의 특징은 뭐냐면 화이트 칼라가 여기에 이제 또 상당히 많기도 한데 특히 수도권. 근데 이들은 뭐냐면 정치적인 정쟁을 하는 것은 일단 그래도 진보적으로 민주당 편에 많이 섭니다. 이 대체적으로. 그런데 이들이 절대 참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부정부패 비리 의혹이에요. 이 돈봉투가 대표 그러니까요. 핵심이죠. 그런데 예. 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 감당을 해야 된다면은 이 탈당모 2명 한 걸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거는 이 이재명 대표가 10,000원이라도 받은 사람들은 다 공천 배제하겠다. 이 정도 선언이 아니면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 두 의원의 탈당의 나비 효과가 민주당을 큰 갈등과 분란의 폭풍에 휩싸이게 할 수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어떤 왜냐하면 이제 소급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일에 대한 적용도 할 수 있고 이재명 당대표는 그러면은 지금 기소당하고 재판받고 있고 또 수사받고 있잖아. 그럼 이재명 당대표는 왜 탈당 안 해? 왜 그만 안 둬? 이런 거. 노웅래 의원은. 노웅래 의원, 기동민 의원, 이수진 의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앞으로 계속 10명이든 20명이든 검찰에서 계속 한 명씩 흘리거나 연루됐다 그러거나 소환 조사하거나 또 뭐 압수수색을 하거나 이랬을 때 민주당 계속 탈당시킬 거냐. 그러면 어떤 잣대를 가지고 공정해야 되는데 이재명 당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비명계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박강원 원내대표가 당선되고 나서 지난 수요일에 쇄신 요청했잖아요. 그때 상당히 이전하고 분위기가 많이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재명 당대표의 책임론, 그다음에 지금 지도부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지적한 것을 보면 앞으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한 번 더 국회에 오거나 예. 아니면 다른 의원들의 연루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민주당은 큰 갈등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요. 내년 총선 전에 당이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전망이 됩니다. 네. 뭐 이재명 대표 또 노웅래 의원 그러니까 과거의 일들까지 다 엮여서 나비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지금 그 모든 걸 다 한꺼번에 풀 수 있는 수는 없잖아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배종찬 소장이 언급한 것처럼 적어도 이 돈봉투 건에 관해서만큼이라도 우리가 자체 조사할 뭐 수사권도 없지만 그렇습니다. 네. 뭐 단돈 10,000원이라도 받은 게 드러나는 경우는 전부 공천 배제한다. 예, 예. 이 정도는 최소선이라고 또 봐야 되겠죠. 저는 그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수사를 직접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뭐 손들어봐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거는 도저히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기 손 때문에. 들어봐라 그러면 손 들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선 자체 수사를 뭐 자체 진상규명을 왜 안 하냐 그러는데 그거는 어려운 일이고 중요한 거는 그 확고한 의지를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 두 의원이 나 돈 안 나눠줬어 이러고
받았다라고 예측이 되거나 아니면 소문으로 나오고 있는 의원들이 나 절대로 돈 안 받았어. 근데 현금으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 증거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냥 이건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타격은 받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고 민주당으로서는 더 곤란하고 힘든 거죠. 야, 돈 봉투 받아놓는데 저렇게 많구나. 근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구나. 와, 자신들의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그냥 눈 감는구나. 이런 이미지가 아까 배 소장님 말씀했던 것처럼 40대 수도권에서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근본 요인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그 전화기에 있는 녹취록에 누구누구한테 얼마 누구누구한테 얼마 이런 내용은 지금 아직은 없나 봐요. 있으면 진짜 흘러나왔을 텐데 안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것 같고요. 더 큰 문제가 이제 이것도 뭐 소문이고 설인데 그 이정근 사무부총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는 박모 씨 사업가 있잖아요. 그분의 이제 비서가 다 그거를 사진 찍어놓고 녹음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검찰에 제출했다. 이런 식의 이제 여의도발 소문들이 있어요. 이것이 만약 사실로 드러나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어디까지 이게 파장이 확대될지 아마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나오는 수준은 뭐 찌라시 수준이고 아직까지는 더 수사가 되어봐야 되는 것이고. 네. 근데 이제 그런 말씀드립니다만 당에서 수사는 못해요. 그러니까 못하죠. 당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말 그대로 의지 표명. 네네, 그 의지 표명이 단호한 의지 표명. 송영길 전 대표의 검찰 찾아간 행동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여론상으로는 얻은 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갤럽 조사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직전 조사보다 내려왔고 특히 송영길 전 대표의 정치적 기반이 포함되어 있는 인천 경기에서 지지율이 흔들렸다라는 것은 뭐 효과가 있었다면 더 결집을 했겠죠. 화이트 칼라도 그렇고 40대도 그렇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일견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본인으로 해서 당에 부담되거나 주변 사람들의 가는 그 부담에 대해서 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찰에 나섰겠지만 사실 그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거든요. 오히려 더 단호하게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다면 가령 지난 전당대회 때 전혀 돈하고는 아예 관련될 수 없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 그런 걸로 아예 그냥 발표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런 게 없으니까 발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면은 지금은 알겠습니다. 네. 장 소장은 아까 그냥 한마디로 정치쇼 했으니까 법원에 그냥 나 구속시키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기자회견 정치 쇼하러 갔다라고 보여집니다. 나를 구속시키라고 말을 했는데 근데 나 이렇게 검찰에 잘 나가고 뭐 초기화 했지만 휴대폰도 내고 내 수사 받으니까 나 구속시키지 말아주세요라는 항변 같아요. 그냥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또 절박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 국민의힘은 윤리위원회 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조치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인사이트 K연구소 배종찬 소장,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용해가 부르는 조율 함께 듣고요. 전 다음 주말